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벌칙을 이번 좀 센 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삭발을 하고 승현이 손을 잡고 같이 강화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맞춰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7시 59분에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부지런한 학생들.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아리송하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네. 단 한 번이니까요. 신중하게 써주시고요. 이쌤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여느 때와 같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 공익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 오, 바로 감이 왔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틀릴까봐 네. 걱정은 되지만 말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소셜 펀딩. 소셜 펀딩. 소셜 펀딩. 네, 정답은 클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펀딩이죠. 근데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소셜 펀딩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정답 어쩔 수 없이 정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복수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소셜 펀딩 혹은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예. 크라우드가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라 크라우드인데 정확하게 보자면 보통 이제 크라우드라고 하는데 크라우드랑도 많이 그냥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뜻이죠. 네. 군중한테 펀딩을 받아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SNS로 이런 걸 모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셜 펀딩이라는 말도 같이 공용해서 써요. 아.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대출을 하거나 투자하는 형태가 있고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저기 뭐 사회 공익 프로젝트나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네. 기부형이라든가 아니면 후원형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후원형을 주로 얘기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을 때 돈이 없어서 실현 못 시킬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현시키려고 하니까 투자해 주세요 해서 투자형이 가장 좀 유명하게 많이 하고 있죠.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한국관광공사 옛 사옥에 만들어진 한식 등 한류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문화체험센터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K-팝, K-푸드, 네. 또 뭐가 있죠? 그러게, 또, 그때 이게 한국만의 제목이. 스타일이 있죠. 정말. 네, 그러면 어. 모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찬스? 배운다는 마음으로 틀리더라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K푸드 센터. K-푸드 센터. 센터. 우왕선. 네, 정답은 K-스타일 허브였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와. 그렇죠. 진짜? 다 틀렸습니다. K-스타일 허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관광센터를 좀 더 확대시킨 거예요. 네. 그 관광센터에서 여러 가지 한류 관광에 대한 것도 얻을 수 있지만 또 한식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식 같은 거 먹어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식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엔 아트마켓 같은 것도 좀 열어가지고 그게 그 2층부터 5층까지 또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무료고요. 네. 그 요리하는 것만 좀 이렇게 약간 사전에 신청해서 돈을 내고 대부분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선거 등의 투표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뭐라고 지칭할까요? 부동층. 아니, 그게 뭐예요? 나중에 되면 맞춰봐요, 한번. 영어예요. 영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맞다. 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스윙 보터. 스윙부터. 스윙부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이 되게 많아요. 스윙부터도 있고 네. 뭐 플로팅부터 떠다닌다니면서 플로팅부터라는 말도 쓰고 마음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언디사이디드 부터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왜 갈팡질팡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이 없어요. 나는 뭐 보수당, 나는 진보당 이런 게 없고 네. 그냥 그 공약들을 보면서
아, 요게 이제 나한테 좀 이번에 좋다. 아니면 이게 좀 더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공약이 좋은 것들, 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뭐 정당을 딱 고정해놓고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공약으로 이 스윙부터들을 좀 잘 흡수해야지 부동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그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스윙부터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1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하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계절품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 수입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초성 네. 찬스를 한번 쓰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초성 초성 찬스. 찬스. 네네. 네. 본인이 쓰지 조성찬 씨 아, 쓰니까 예. 진짜로 쓰네요. 이따가. 죄송합니다. 기억, 네. 지읒, 네. 기억, 시읒. 아, 네. 정답 말하겠습니다. 오, 조금만 주세요. 네. 정답. 계절 건세. 계절 관세. 일관세. 정답입니다. 같으나 일반적인 관세 협정에서 아주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계절에 따라서 이제 물품 가격 현재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 계절에 따라서 2분의 1 정도의 비율의 관세를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절 관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 피해를 입어야지 이렇게 하는 긴급 관세나 이런 거와는 달리 그 계절 때는 항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절 관세라는 말을 따로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허점이 있다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번 그 여름 가을에 해가지고 포도가 그 외국계 들어와서 훨씬 싼 데다가 씨도 없으니까 먹기가 되게 좋대요. 근데 싸기도 하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포도 농가가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굉장히 좀 계절 관세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대요. 네.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4월 말에 수입을 해요. 거기까지 괜찮으니까 4월 말 수입을 했다 좀 쟁겨놨다가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방출해가지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름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금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하게 있어야지 우리나라 그 농산물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창안한 온라인 가상화폐는 무엇일까요? 오, 뭘까요? 제가 아는 온라인 가상화폐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아마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5초 카운터 주세요. 네, 정답. 비트코인. 비트코인. 정답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하긴.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도토리의 가장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도토리도 일종의 전자화폐잖아요. 그쵸. 예, 예. 싸이월드. 예. 가장 큰 차이죠. 뭐일까요? 도토리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도토리 하는 식으로 어디에 뭐 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그 소속된 단체나 주인이 없어요. 그 누구나 캘 수 있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여지가 됐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캘 수 있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범죄 이용하기도 좋고요. 뭐 어두운 돈을 좀 세탁하기도 좋고. 그래야 게다가 얘가 이제 2,100만 개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희소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무려 4문제를 맞췄어요. 요즘 똑똑해요. 네, 어땠어요? 아, 문제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한국관광공사 저기 그 2층인가 3층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땠어요? 그거를 봤는데 몰랐다니. 사실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 그래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뉴스를 통해서 온라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가상화폐가 더 활발히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일까요? 최근 국내에서도 동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아 씨는 요즘에 동전 얼마나 쓰시나요? 술 마실 때만 거의 씁니다. 인형 뽑기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좀 뽑으세요? 예, 좀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이외에는 동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톨게이트비도 심지어 이렇게 안 내고 그 카드로.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동전이 없다 쳐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사실 네. 동전을 안 쓴 지 꽤 오래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네. 한국은행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시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도건 학생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이 동전이 없는 사회가 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동전이 지금 사실은 뭐 요즘도 거의 동전 안 쓰니까 저 그쵸. 같은 경우도 동전은 동전 노래방 갈 때만 쓰거든요. 어, 코인 그래서 노래방. 예, 코노. 코노, 동로 이렇게 갈 때만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릴 때 이렇게 500원씩 어머니한테 이제 그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그쵸, 받아서 뭐 100원, 200원 이렇게 쫀디기 네. 같은 거 먹고 그쵸. 이렇게 몇백 원씩 저금하던 그런 추억 아닌 추억 그런 것들이 맞아. 조금씩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이 그러고 보니까요, 이 뭔가 전자화폐나 약간 저 은행이 발달하면서 이 저금통의 문화가 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더 동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네. 그 빨간 돼지 저금 그러니까요. 뱉다는 느낌으로. 저기 손을요 조금만 불손하지 않게.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동전이 없어진다. 한국은행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네. 뭘까요? 일단 불편하죠. 요즘에 뭐 동전 같은 게 짜랑짜랑 되면은 갖고 아, 다니기 맞아요. 힘들고 그런 거 쓰는 데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원짜리, 300원짜리 물건이 없잖아요. 없죠. 네. 1000원짜리 깔끔하게 하면은 그런 것만 있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편한 것들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1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10원보다 원가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걸 네.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없애는 게 좋은 건데 네. 그동안 없앨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 뭐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뒤따라 주다 보니까 일단 현금을 없애는 걸 사실 지향점을 하고 있지만 현금까지 가기 전에 이제 동전부터 없애자라고 해서 동전 없애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에 관한 뉴스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후딱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해 동전 없는 사회 첫 단계 잔돈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전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 동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잔돈을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한 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뭘 내고 샀잖아요. 지폐를 가지고 뭘 네, 샀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면 당연히 동전은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지폐를 내고 뭐 9,900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100원이 남으면 그 100원을 동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교통카드로 이걸 충전을 하는 거죠. 이 100원은 엿다 주세요 해서 엿다 충전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계좌로 바로 보낸다든가 나의 계좌로. 그래서 잔돈 같은 거 거슬러 줄 때 아예 카드나 계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괜찮은데요? 쓰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을 도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올해 초 밝히면서 지급 결제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잔돈이 생기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충전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아주 먼 얘기는 아니고 금방 도입될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4년밖에 안 남았네요. 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리하겠다, 좋겠다라는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걸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서 그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네. 일단 현금만 받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네. 동전음 사회 정책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네. 사실 카드 사용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그 현금 사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카드 자체를 안 만들어주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청소년과 노인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힘든 그런 계층에 좀 불리한 얘기들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해서 점점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일단 동전 없는 사회 모델 확립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이런 모델로 가겠다가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카드사나 통신사 업무 협약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였다가 뭐 대신 줘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 협약도 정확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 좀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측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굴 학생은 첫 번째 기사 보고 어땠어요? 네,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그 잔돈을 계좌로 보내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를 중요 문장으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냥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뭐 사실상 지금도 동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동전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기 일쑤인데 오히려 바로바로 이제 잔돈을 계좌로 그렇게 보낸다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 플랜을 그 좀 관리하고 새로운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첫 번째 기사에서 잔돈을 계좌로 보내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를 중요 문장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럽에서는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뭐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그런 네. 그 약간 북유럽과 그 사이 중간 나라들의 사례가 많은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아예 현금 없는 매장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가다 보면 노 캐시라고 딱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최근에 그 스톡홀름의 그 교회 풍경을 소개했다는데 이게 되게 웃기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옛날에 헌금은 이런 헌금통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네. 쑥 집어넣고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딱 앞에 계좌번호가 딱 뜬대요. 그럼 휴대폰을 해가지고 거기다 계좌번호를 이렇게 해서 바로 입력하는 와. 그런 장면을 이제 보도했다고 그래요. 문화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너무 웃긴 거 앞에 이따만큼 신의 주고 계좌번호가. 계좌일치로. 네,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하네요. 지하경제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실 그 신용이 없는데 신용카드는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신용카드를 못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죠. 노캐시라고 해버리면 거기는 내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서 뭘 살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될 수 있고 또 소규모 가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그 카드 수수료를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돈을 가령 300만 원을 찾아서 이 사람을 줘야 된다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화로 아니면 이런 걸로 간단하게 버튼 눌러서 300만 원을 보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가가지고 앞에서 몇 번 누르세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이상의 어떤 범죄, 사기에 연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은 동전을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이를 위한 조건이 좀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크게 네. 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경제 주체별 화폐 사용 행태 조사를 했는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40만 원 현금을 보유하는 거 나타났거든요. 20대는 14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지표 말고 다른 걸 보면 ATM 기계 있잖아요. 네. 네. 주변에 점점 ATM 기계가 줄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ATM 기계에서 현금을 뽑을 필요가 좀 덜 한 것도 사실이죠. 네. 웬만하면 뭐 500원짜리도 마음만 먹으면 카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증명은 온라인 쇼핑이 네.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소셜업체한테 들었는데 한 1, 2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PC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그 상품 거래가 넘어섰대요, PC 비중을. 네. 가지고 점점 간단하게 이걸로 맞아요. 체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의식은 발달했다. 또 하나는 이거를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는 게 기술이거든요. 네. 핀테크 기술의 확산이 일단 두 번째로 그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건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블록체인 그게 뭐죠? 기술이 그 거래가 좀 더 투명하게 되고 또 거래를 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기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현금 없는 사회가 금방 도래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그럼 어떤 거예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블록이잖아요, 블록. 네. 이렇게 블록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옛날에는 이게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도토리처럼 딱 주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개인 컴퓨터로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든가 아니면 거래라든가 거래 장부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나눠 갖고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사람이 거래에 참여해야 되니까 내가 해커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안적인 면이라든가 투명성에서 좀 더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부작용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부작용 없는 동전 없는 사회가 돼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 동전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학생 준비됐나요? 네, 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동전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현금을 해외 관광객들은 거의 현금 위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이제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런 동전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회수율도 높이고 또 동전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런 국부가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면세점이나 이런 그런 상품들을 상품 쿠폰 같은 것들로 교환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회수율도 조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동전 자체가 아니라 이제 동전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것들, 그런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을 조금 더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을 담을 수 있는 목함 또는 이제 자개 문양이 돼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기념 주화나 기념 화폐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그거 참 곤란한데 네네.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동전을 네네. 활용한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동전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이 동전 자체를 또 다른 걸로 이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비즈니스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를 하자면 명확하진 않은데요. 동전 자체로 활용하기에는 동전이 그냥 말 그대로 화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이 네. 무슨 면접 질문 같은 걸 딱 하고 네. 이 연예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네. 좀 엉뚱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하석진 씨였는데 네. 하석진 씨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사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면접 뭐하러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분위기 쌓여져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니 왜 네네. 지금 동전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뭔지 감을 못 잡은 상태에서 가령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땐 이게 어려운 거니까 물어본 건데 동전 갖고는 안 되니까 동전 케이스 팔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동전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난 처음에 이걸 뭐 외국인 관광이 나왔을 때 그나마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10원짜리를 200원에 사갈 사람은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10원짜리 10원에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념품으로 삼아가지고 한국 관광 기념으로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파는 어떤 세트를 만들겠다라든가 좀 일반적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엉뚱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동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동전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캐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 동전만 소재로 들어간, 동전이라는 단어가 소재로 들어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좀 출제를 하고 질문의 의도가 좀 무엇일까요? 뭐 기업 자체는 뭐 어떤 산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창의성 질문이라든가 PT 질문 같은 거 있죠. PT 질문은
잘 안 팔릴 만한 것들을 팔아와라.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런칭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네네.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거는 뭐 PT점에 나오기가 딱 좋은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전을 활용한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아도 돼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수 있습니다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동전 갖고 어떻게 돈을 만들지? 동전인데?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질문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선 창의성 질문이지만 창의성이 힘들면 논리적으로라도 정확하게 이래서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도건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최악의 제가 네. 오늘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지도 못했고 논리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또 주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그 동전 없는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의 전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걸 주제로 냈어요. 전 씨는요? 저는요, 당연히 이제 현금 없음의 다음은 카드가 없는 사회일 거고, 카드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모바일 결제가 너무너무 발달해서, 그래서 모바일 결제가 발달을 함으로써 이 환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현금이란 것 자체가 그 나라의 기준 화폐였던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는 이 적절히 그 나라에 맞춰서 이제 이 돈이 얼마나 쓰이는가 이런 걸로 갖고 판단할 거라서 환전소도 없어질 것 같고 그 환전소가 없어지면은 사실상 은행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은행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보는 씨는. 오늘은 저랑 생각이 되게 겹친 게 그래요? 저도 뭐 돈에 대한 트렌드를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네네. 화폐 없는 사회 다음으로는 이제 전 세계 화폐가 통합되는 사회. 그쵸?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환전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단위로 통합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거래가 좀 더 원활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좀 예측을 해봤고요. 지갑도 없어지겠네, 지갑도. 지가 없어지겠죠. 지갑 없어지겠네, 그렇죠. 지갑도. 네. 지갑 없어지면 명품 브랜드들 손에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은요? 저는 사람이 말 그대로 화폐가 되는 사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체 화폐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뭐 예를 들면 손목에 어? 그런 문신 예. 바코드 같은 걸 해놓고 뭐 이제 해서 결제를 이렇게 할 딱 때도 찍는 이렇게 거. 찍고 어차피 그런 통화 자체가 현금이 없어지고 한다면 가상의 어떤 그런 정보는 남아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건 좀 더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수명을 화폐처럼 이렇게 깎고 팔고 그렇게 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네요, 네, 진짜. 영화처럼 한번 너무 생각을 해봤어요. 암울하지 않을까요? 와, 근데 내 수명. 지금도 암울하지 않습니까? 하긴 뭐 경제는 매번 안 좋았대만 그래도 진짜 목숨과 돈과 바꾼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네요. 당신의 가치관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현금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근데 이미 현금 없는 사회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전자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 사용은 극히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카드, 그리고 카드를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올 것이다. 소희 학생, 최근에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용거래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카드 없는 사회가 올 것이고 이에 따라 카드 발급 및 관리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유리 학생, 현금 없는 사회의 다음 단계로는 카드 없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지문 혹은 홍채 인식만으로 연동된 개인 계좌를 이용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일단 학생들의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도건 학생은? 다들 이제 카드 없는 사회가 올 거라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유리 학생이 제가 뭐 얘기한 그런 생체 화폐 느낌으로 뭐 지문이나 홍채 인식으로 이제 연동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잘해줘서 저는 유리 학생 의견이 그래도 제일 괜찮지 않나 한번 유리 생각해 학생. 봅니다. 네. 네, 이건 뭐 저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태희 학생, 소희 학생 같은 건 카드 없는 사회 네. 그리고 그래서 핸드폰
네. 얘기했는데 사실 핸드폰이나 카드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한 건 유학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홍채나 이런 데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새겨져 있는 그런 네. 거가 되겠죠. 네. 약간 되게 암울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좀 마인- 그럴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이 홍채로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네네. 눈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는 그런 맞아, 비즈니스가 맞아. 생겼잖아요. 영화에서. 음. 그래서 톰 크루즈가 지나가니까 일본 사람 이름 대면서 누구씨 하면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약간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다음 단계는 아주 편하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단계 얘기한 건 유리 학생밖에 없으니까 유리 학생 그렇죠.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리 학생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핀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는 이유는 그 변화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기회라든가 이런 네. 걸 찾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럴 수 있겠다라고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또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원 학생은요? 네, 이제 막상 동전이 없는 사회를 또 상상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슬픔 또는 이제 좀 아쉬움도 남는데요. 그 변화가 오고 이제 시대가 계속 이제 바뀌더라도 그런 추억까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속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